안녕하세요. 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튜닝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튜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귀로 듣는 튜닝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의 댓글에 의해서 어떻게 귀로 듣는 튜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어떤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귀로 듣는 거 같은 경우는 되게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소리라는 걸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뭉뚱그려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바라봐야 되고 디테일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 측정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걸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정밀하게 튜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소리가 정말 좋아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어떤 저런 분들은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 보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튜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보다는 이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사전에 듣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튜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 튜닝은 이런 거구나, 튜닝을 하는 데는 이런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파수 관점을 바라보시는 거죠.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푸리의 변환이라고 해서 시간 도메인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축에 있는 어떤 상황을 주파수적인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특정 주파수가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주파수적인 관점보다는 시간적인 측면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전달해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한테 소리가 전달돼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FR 값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FR 값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시간이 전달되면서 느껴지는 어떤 소리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파수적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적인 관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R 값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쿼시 레스폰스. 주파수가 그러니까 가로축에는 주파수로가 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어떤 레벨의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울링을 잡을 때라든지 RTA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소리의 주파수가 어떤 소리가 더 부스트되고 어떤 소리가 더 커팅이 됐는지를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 반면에 시간은 뭐냐면 타임 얼라이먼트라는 거거든요. 소리라는 것 자체는 전달되면서 이 그 위상이라는 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위치에서 여기서 쏘는 소리의 스피커가 동일한 걸리는 소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딱 위치가 정위상이 돼요. 사인파와 사인파가 동일하게 딱 떨어지면 여기 위치가 정확한 거리상에 있다고 하면은 그 소리가 부스트 된다라는 거죠. 정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상을 맞춰주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석을 다 그걸 만족시키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인가. 이걸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석을 다 완벽하게 이런 타임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든다. 스피커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서브우퍼도 마찬가지죠. 서브우퍼의 개념도 타임 얼라이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우퍼가 전달되는 소리의, 그러니까 주파수마다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우퍼가 전달되는 소리와 그다음에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타임 얼라이먼트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가 들었는데 특정 주파수가 조금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는 느낌? 그러니까 스피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스피커가 그 특정 주파수를 안 나오게끔 만들어줬던가 아니면 특정 주파수를 너무 과하게 나오게 해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한테 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커팅해주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줄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타임적인 측면에 의해서 생긴 어떤 널이라고 하면 위상이라는 것이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부스트 되지만 서로 반대가 되면은 캔슬이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특정 주파수가 너무 과하게 캔슬이 된다라고 하면은 타임적인 측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감쇄된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특정 주파수를 아무리 내가 조절을 하더라도 이 널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타임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 값을 이제 조절하던가 아니면 스피커의 방향이나 위치를 좀 바꿔서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튜닝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고민스러울 게 많으니까 특히 라이브 현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스마트를 이제 바라보는데 그 공간 자체가 스피커 위치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FR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스마트라든지 REW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튜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내가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스피커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내 위치에서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맞추면 삼각형 위치가 맞아주면 딱 돼요. 스피커가 일단 타임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 성능에서 특정 주파수가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그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튜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